혹시 지금 냉장고에 표고버섯이 있으신가요? 찬장에 검은 콩이나 두부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65세 이상 어르신 중 혈압이나 혈당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이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 무려 92%가 매일 드시는 아주 흔한 음식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서 오히려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혀 모른 채로요. 표고버섯, 검은콩, 두부, 우리 식탁에서 평생 함께 해온 식재료들입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은 귀가 닳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얼마나, 무엇과 함께, 어떻게 조리해서 드셔야 하는지, 반대로 어떤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되는지, 이런 핵심 정보들은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국내외 연구 결과와 실제 임상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 세 가지 식재료의 진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식단부터 바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먼저 표고버섯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표고버섯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생명의 비약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냥 붙은 별명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친 연구들이 이 별명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쏟아집니다. 표고버섯이 신장을 망친다, 혈관을 막는다, 통풍 환자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무서운 이야기들이 유튜브와 블로그를 떠돌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오늘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이 우리 몸에 해주는 일 중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은 바로 혈관 청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안쪽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몇 년, 몇십 년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서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망 원인 1위와 2위가 바로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입니다. 표고버섯에는 에리타데닌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하는 일이 정말 놀랍습니다. 두 방향으로 동시에 콜레스테롤을 처리하거든요. 첫 번째로 혈액 속에 이미 돌아다니고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끌고 가서 빠르게 분해시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두 번째로 장에서 새로운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표고버섯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20에서 30%나 낮아졌습니다. 표고버섯의 혈압 관리 효과도 빠질 수 없습니다. 표고버섯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면서 나트륨은 거의 없습니다. 칼륨은 신장이 몸속에 쌓인 여분의 나트륨을 소변으로 내보내도록 도와줘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마그네슘은 혈관 벽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유지시켜 혈액이 막힘없이 잘 흐르게 해줍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가 1,200만 명을 넘었다는 통계를 생각하면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표고버섯을 꾸준히 챙겨 드셔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면역력 이야기도 드려야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 중 하나가 면역력이죠. 감기 한번 걸리면 한 달이 가고 작은 상처도 잘 아물지 않고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피곤한 날이 잦아집니다. 이게 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신호입니다.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과 레티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두 성분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 특히 NK세포라고 불리는 자연 살해세포를 깨워서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NK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 같은 이상한 것들을 찾아내서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에서 건강한 성인 52명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매일 표고버섯을 드시게 한 연구가 있는데요. 결과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염을 막아주는 항체인 IgA 수치는 올라가고 몸의 염증 수치는 내려갔습니다. 표고버섯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요즘 감기에 잘 안 걸려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요. 그 말씀이 근거 없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혈당 관리도 빠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공식 집계만 600만 명, 당뇨 전 단계까지 합산하면 1,5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식후에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 이게 당뇨 합병증으로 가는 첫 번째 계단입니다. 표고버섯의 식이섬유는 물에 녹으면 젤리 같은 형태가 되면서 장에서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밥을 드실 때 표고버섯 반찬을 함께 곁들이면 식후 혈당이 훨씬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효능을 가진 표고버섯에 대해서 왜 그렇게 무서운 소문들이 생겨났을까요? 솔직하게 다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들으시는 소문, 표고버섯을 먹으면 신장이 망가진다는 말이죠. 이 소문이 생긴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말린 표고버섯에 퓨린과 칼륨이 꽤 들어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표고버섯 100g에는 퓨린이 20에서 30mg 정도 들어있는 반면 말린 표고버섯 100g에는 무려 379mg이 들어있습니다. 물기가 다 빠지면서 성분이 농축된 거예요.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이나 통풍이 심하신 분들이 이 농축된 말린 표고버섯을 많은 양으로 자주 드셨을 때 문제가 생긴 사례들이 있었고, 그것이 과장되고 왜곡되면서 표고버섯은 신장에 나쁘다는 소문으로 번진 겁니다. 하지만 건강한 신장을 가진 분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요리할 때 말린 표고버섯은 5에서 10g 정도만 씁니다. 그 정도 양에서 실제로 섭취되는 퓨린과 칼륨은 건강한 신장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특정 환자분들의 특수한 상황이 과장되어 일반화된 것이지 표고버섯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혈관을 막는다는 소문은 이것보다 더 간단합니다. 표고버섯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사용한 재료가 문제입니다. 표고버섯을 버터에 기름지게 볶고 베이컨이나 햄과 함께 짜게 조리해 드셨을 때 생기는 문제를 표고버섯 탓으로 돌린 거예요. 표고버섯은 스펀지처럼 기름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기름을 많이 넣고 볶으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지방을 함께 먹게 됩니다. 바로 그게 혈관에 부담을 준 겁니다. 표고버섯 자체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식재료입니다. 조리법이 문제였을 뿐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건강하신 분들은 일주일에 2번에서 4번, 한 번에 생표고버섯 기준으로 3개에서 5개가 적당합니다. 조리할 때는 기름을 최대한 줄이고 물을 조금 넣어서 볶듯이 찌는 방법을 권합니다. 햄이나 소시지보다는 두부나 제철 채소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말린 표고버섯으로 진하게 우린 국물은 성분이 농축되어 있으니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약하신 분들은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통풍이나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말린 표고보다 생표고 위주로 일주일에 1~2번 정도만 드시되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표고버섯에 대해서 정리가 되셨나요? 이제 두 번째 식재료 검은 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은 콩,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별명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냥 붙은 말이 아닙니다. 소고기와 직접 비교해 봤을 때 칼슘 함량은 8배, 철분은 3배, 비타민 B1은 무려 10배나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정도면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표현이 오히려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검은 콩은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밥에 넣어서 드시는 것만으로는 검은 콩이 가진 효능의 절반도 못 얻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의 첫 번째 효능은 혈관 건강입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콩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조절 효과가 탁월해서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고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검은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와 항염증 효과를 발휘하면서 동맥 경화를 막아줍니다. 또 검은콩에는 항고혈압 펩타이드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복합적인 작용을 통해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고혈압 약을 매일 드시는 분들이라면 식단에 검은콩을 꾸준히 추가해보세요. 두 번째 효능은 당뇨 예방과 혈당 조절입니다. 검은콩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드셨을 때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연구에서 동물성 단백질만 드신 그룹과 콩 단백질을 35% 섞어서 드신 그룹을 비교했는데요. 콩 단백질을 함께 드신 그룹에서 공복 혈당이 낮아지고 혈중 지질 수치가 개선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고기 반찬만 드시기보다 검은 콩이나 두부 같은 콩 음식을 함께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세 번째 효능은 뼈 건강입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 어머님들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골다공증 환자의 95%가 여성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38%, 70대가 31%, 80대가 15%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 위험이 점점 높아집니다. 넘어지는 것 한 번에 엉덩이 뼈가 부러지고 수술을 하고 거동이 불편해지고 결국 건강 전체가 급속히 나빠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검은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몸속에 들어가면 에스트로겐처럼 인식되어 뼈가 손실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검은콩의 칼슘이 우유의 칼슘보다 실제 흡수율이 높다는 겁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함황 아미노산은 소변을 통해 칼슘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반면 콩에는 이 성분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칼슘이 몸속에 훨씬 더 잘 남아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어머님들, 우유보다 검은 콩을 더 챙겨 드시는 것이 뼈 건강에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효능은 두피와 모발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시죠? 검은콩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남성형 탈모의 원인 물질을 억제하고 두피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또 검은콩의 폴리페놀, 철분, 라이신 성분이 두피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고 모발 성장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탈모를 완전히 치료하는 식품은 아니지만 꾸준히 드시면 두피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검은콩을 어떻게 드셔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리법에 따라 효능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볶아서 드시는 겁니다. 콩을 볶으면 단백질 함량이 2에서 3% 올라가고 소화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특히 이소플라본 함량이 크게 올라가는데요.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다양한 방법으로 콩을 조리하며 이소플라본 함량을 측정했는데 200도에서 5분간 볶았을 때 이소플라본 함량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볶아서 생성된 이소플라본은 체내 흡수율도 높고 생리적 활성도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갱년기 증상이 있으시거나 갱년기가 지나신 어머님들, 볶은 검은 콩을 간식처럼 조금씩 드셔보세요. 두 번째 방법은 삶아서 드시는 겁니다. 삶으면 단백질 함량이 6에서 7% 올라가고 영양소 가용성이 높아져서 좋은 성분들이 몸에 더 잘 흡수됩니다. 중요한 것은 피트산이 파괴된다는 점입니다. 피트산은 철분, 아연, 칼슘과 결합해서 이 영양소들이 몸에 흡수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물질인데요. 삶으면 이것이 없어져서 미네랄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쌀밥에 검은 콩을 넣어서 함께 지어 드시는 것이 영양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발효시켜서 드시는 겁니다. 청국장이나 된장처럼 발효된 검은 콩은 그냥 드시는 것보다 골다공증 개선 효과가 훨씬 강력합니다.
동물 실험에서 청국장을 먹인 그룹은 골밀도가 3.9배 증가했는데 정상 수치 대비 88%까지 회복되었습니다. 뼈 건강이 걱정되시는 어머님들, 내일 아침 청국장찌개 한 뚝배기 꼭 드셔보세요. 이것이 비싼 칼슘 보충제보다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을 드실 때 주의하실 점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많이 드시면 장 속에서 가스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이 약하시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양을 꼭 조절하세요. 하루에 종이컵 반컵 약 50g 이하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검은 콩의 칼륨 함량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 부전, 심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하신 후 드세요. 검은 콩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최고의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미역입니다. 검은 콩에 들어있는 사포닌이 우리 몸속의 요오드와 결합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특성이 있는데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검은 콩을 많이 드실수록 요오드가 부족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역과 같은 해조류에는 요오드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검은 콩밥의 미역국 조합이 단순한 전통 식단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설계된 궁합이었던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함께 드시면 좋지 않은 조합도 있습니다. 바로 치즈입니다. 콩에 들어있는 인산이 치즈의 칼슘과 만나면 인산칼슘이라는 형태가 되어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몸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칼슘 보충하려고 치즈를 드셨는데 검은 콩과 함께 드셨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칼슘 흡수를 높이려면 비타민 D가 풍부한 연어, 계란, 표고버섯 같은 식품과 함께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식재료, 두부입니다. 두부. 우리나라에서는 김치만큼이나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이죠. 두부찌개, 두부조림, 순두부찌개, 두부부침, 생각만 해도 입맛이 도는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부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혈관을 지켜줄 수도 있고 반대로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두부의 가장 큰 강점은 단연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단백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부의 콩 단백질에는 우리가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균형 있게 들어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인 고기와 비교했을 때 포화지방이 훨씬 적어서 심혈관의 부담도 작습니다. 미국 FDA에서는 하루 25g 이상의 대두 단백질 섭취가 심장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뼈 건강에도 두부가 훌륭합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 여성 호르몬과 유사하게 작용해서 폐경 이후 여성의 뼈 손실 속도를 늦춰줍니다. 실제로 대두 이소플라본을 꾸준히 섭취한 폐경기 여성들에서 골밀도 감소가 완만해졌다는 논문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따로 챙기시기 전에 두부를 매일 식단에 올려보시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에도 두부는 탁월한 선택입니다. 두부는 혈당 지수가 낮아서 드셔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의 식단에서 고기를 대신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그런데 두부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너무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몸에 좋다고 두부만 과도하게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인도네시아에서 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매주 9번 이상 많은 양의 두부를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 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연구팀은 콩의 파이토에스트로겐 성분이 과도하게 섭취될 경우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두부는 하루에 반모에서 한 모 사이 이 정도가 충분합니다. 무조건 많이 드신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두부의 칼륨 함량을 고려해서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신 후 양을 정하세요. 두 번째 주의사항은 기름에 부치거나 튀겨서 드시는 것입니다. 두부를 노릇노릇하게 부쳐서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죠. 하지만 혈관 건강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조리법입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고온의 기름에서 조리될 때 트랜스 지방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식물성 기름을 고온에서 조리하면 트랜스 지방이 증가하므로 주의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은 포화 지방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 안쪽에 찌꺼기를 만들어 혈관을 점점 좁게 만들고 결국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의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두부는 찌거나 삶거나 기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조리하시는 것이 건강에 훨씬 유리합니다. 두부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가 나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채소의 왕이라는 별명답게 영양이 정말 풍부합니다. 철분, 엽산, 비타민 K, 베타카로틴이 두부에서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들을 꼼꼼하게 채워줍니다. 시금치의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고 항산화 성분이 두부의 단백질과 만나면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줍니다. 한 연구에서 시금치를 꾸준히 먹은 과체중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체중이 40%나 더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혹시 시금치와 두부가 상극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시금치의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많이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금치를 데쳐서 드실 때 옥살산의 대부분이 물에 녹아 제거되거든요. 걱정 마시고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드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탄 성분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특히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우리 어머님들께 정말 중요한 채소입니다. 두부와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면 브로콜리의 비타민C가 두부의 철분 흡수를 크게 높여주고 식이섬유가 소화를 도와 칼슘도 더 잘 흡수됩니다. 두부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브로콜리가 동맥경화를 억제하면서 혈관 건강에 강력한 시너지를 냅니다. 세 번째는 미역입니다. 두부와 미역의 조합은 혈당 관리에 특히 뛰어납니다. 두부의 단백질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미역의 알긴산과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에서 당분 흡수 속도를 늦춰 식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미역에는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는 알긴산도 풍부하고 미역의 후코이단 성분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습니다. 두부 미역국 한 그릇이 그냥 소박한 식사가 아니라 혈당과 혈관과 면역을 동시에 챙기는 최고의 건강식이었던 겁니다. 단 미역에는 요오드가 많으니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과도하게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담아드렸습니다. 핵심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은 에리타데닌으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칼륨과 마그네슘으로 혈압을 관리하며 베타글루칸과 레티난으로 면역력을 키워주는 혈관의 청소부입니다. 그러나 기름에 많이 볶거나 가공육과 함께 짜게 드시면 좋은 효능이 사라집니다. 신장이나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말린 표고버섯 진한 국물을 과하게 드시지 마시고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검은 콩은 이소플라본과 베타글루칸으로 혈관을 보호하고 당뇨를 예방하며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밭의 소고기입니다. 볶으면 갱년기에 좋은 이소플라본이 높아지고 삶으면 미네랄 흡수율이 올라가고 청국장처럼 발효시키면 골밀도 회복에 탁월합니다. 미역과 함께 드시면 완벽한 조합이고 치즈와는 칼슘 흡수가 방해되므로 함께 드시지 마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드세요. 두부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로 근육, 뼈, 혈관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우리 식탁의 보물입니다.
하루 반모에서 한 모가 적당하고 기름에 부쳐 드시는 것은 최대한 줄이세요. 시금치, 브로콜리, 미역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 3배로 커집니다. 오늘부터 이 3가지를 식단에 올려보세요. 특별히 비싼 영양제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평생 먹어온 친숙한 식재료들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당뇨를 멀리하고 뼈를 단단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부모님과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